면역력을 높이는 식사법이 궁금합니다. 면역력을 해치는 나쁜 식사법이 있는 반면 면역력을 높이는 좋은 식사법도 있습니다. 면역력을 해치는 식사법을 피한다면 쉽게 면역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면역력과 건강을 해치는 식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과식. 과식은 몸의 각종 기능과 면역력을 동시에 떨어뜨리며 위장관 전체에 심한 부담을 줍니다. 또 비만을 초래하며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을 높입니다. 그런데 과식의 반대말로 소식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필자는 소식보다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음식량을 줄이는 절식을 제안합니다. 하루 2000칼로리 정도의 식사에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절식이야말로 최고의 건강 식사입니다. 덜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유익합니다. 이는 장수의 비결이자 면역 균형을 맞추는 최고의 실천입니다. 밥상에 차려진 대로 식탐이 만족될 때까지 먹다가는 면역력 파괴를 면치 못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식원성 암 모두 과식에서 비롯됩니다. 장수촌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100세를 넘게 산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절식을 생활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식. 건강에서 식탁을 다양한 종류의 식자재로 채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입맛, 몇 가지 음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매운맛, 짠맛, 단맛에 빠지거나 특정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를 과할 정도로 자주 먹습니다. 채소를 지나치게 적게 섭취하는 것도, 지나치게 육류 중심으로 먹는 것도, 밥, 빵, 면 위주의 빈껍데기 식사에 치중하는 것도 모두 넓은 의미에서 편식에 해당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자극적이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 식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보다 다양한 식재료와 음식을 식단에 배치하기 바랍니다.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식사에 배치하지 않으면 몸의 균형은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세 번째, 속식. 과식이나 편식만큼 나쁜 것이 빨리 먹기입니다. 우선 빨리 먹으면 많이 먹기 쉽습니다. 속식과 과식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뇌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은 식사를 시작한 후 15분이 지나야 비로소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렙틴이 분비되기 전에는 포만감을 잘 느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사의 핵심 원칙 가운데 하나가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식사하는 식습관입니다. 또 빨리 먹으면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한 채 위에 내려보내기 쉽습니다. 이 역시 몸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감퇴시키는 나쁜 습관입니다. 속식은 위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커다란 부담을 줍니다. 배가 아주 많이 고플 때라도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과 마음을 지켜내야 면역력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충 씹어서 삼키기. 속식과 대충 씹기 역시 밀접한 상관성이 있습니다. 음식을 대충 씹어서 삼키면 우선 위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잘 씹히지 않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소화 효소와 위에 무리한 연동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이면 몰라도 계속 대충 씹어 삼키면 위 역시 결국 지치고 맙니다. 다시 말해
위 기능이 떨어지고 맙니다. 나중에는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할 수 없게 되고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심하게는 식도를 타고 위산이 거꾸로 오르는 역류성 식도염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씹기 좋은 양을 한번 입에 넣은 후 적어도 20회 이상 꼭꼭 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식이 건강한 식습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작식을 위해서는 치아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치아가 부실하면 잘 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식은 속식이나 과식도 막아줍니다. 음식을 20회 이상 꼭꼭 씹으면 자연스럽게 빨리 먹는 속식이나 많이 먹는 과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작식의 효과는 이 외에도 많습니다. 우선 식사 시간에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 돌게 하는 손쉬운 비법이 바로 작식입니다. 입에 넣은 음식을 20번 이상 꼭꼭 씹으면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적게 먹어도 즐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적게 먹는 사람들이 정서적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맛을 음미하는 효과도 큽니다. 대충 씹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다양한 미각을 작식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작식은 아주 적은 양의 음식으로 큰 기쁨을 느끼게 해줍니다. 작식 효과를 높이는 아몬드 명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몬드 명상은 지나치게 배가 고프거나 부를 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배가 고프다면 명상에 방해가 되니 식사부터 천천히 즐기고 도전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접시와 아몬드 하나를 준비합니다. 아몬드 대신 건포도, 바나나 말린 것, 호두 한 알도 좋습니다. 두 번째, 접시 위에 아몬드 하나를 놓습니다. 세 번째, 3분 동안 아몬드를 쳐다보기만 합니다. 네 번째, 3분 동안 아몬드를 손으로 잡아 코에 대거나 만져보며 아몬드의 냄새와 촉감을 느낍니다. 다섯 번째, 복식 호흡을 한 후 아몬드를 입에 넣습니다. 여섯 번째, 아몬드를 씹지 않고 3분간 입에 머금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혀로 아몬드의 촉감을 느끼고 표면에서 우러나오는 약간의 맛을 느껴봅니다. 여덟 번째, 이제 아몬드를 천천히 깨서 씹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씹으며 아몬드의 멋진 풍미를 맛봅니다. 다섯 번째, 음식에서 먹기 좋은 것만 골라 먹기. 많은 사람이 전부 식용이 가능한 식자재에서 먹기 좋은 부분만 남기고 다른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버리는 조리 습관을 취합니다. 먹을 수 있다면 식자재 전부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총각무를 담그면 빨갛게 양념이 묻은 무 부분뿐만 아니라 초록빛이 나는 무청까지 함께 담그는 것입니다. 설사 무청까지 김치를 담갔다고 해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청 부분은 잘 먹지 않고 무 부분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치 그릇을 보면 무청만 잔뜩 남아있을 때가 많은데요. 무 부분이 더 맛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무청이 질기고 쓴맛이 나서 남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청은 영양이 매우 풍부한 식자재입니다. 음식을 접했을 때 먹기 좋은 부분만 먹지 말고 조금 먹기 힘든 부분까지도 기꺼이 먹어보기 바랍니다. 이는 의식적인 노력과 함께 그런 실천을 통해 음식 전체를 느끼는 좋은 경험이 쌓이면서 습관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식자재가
먹기 좋은 부분보다는 먹기 힘든 부분에 좀 더 영양이 풍부합니다. 사과나 고구마를 껍질째 먹어보기 바랍니다. 백미보다는 조금 거친 현미를 먹어보기 바랍니다. 뼈가 작고 연해 씹을 수 있는 생선이라면 뼈째 먹어보기 바랍니다. 콩, 깨와 같은 종류도 껍질째, 씨와 함께 먹으면 좋을 것입니다. 이는 음식에 관한 충분한 이해에서 시작합니다. 수박을 먹을 때 우리는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껍질과 씨에는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수박 껍질에는 근육의 통증을 줄여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또 수박 껍질에 있는 풍부한 시트룰린 성분이 혈관을 이완시켜 동맥 기능 개선과 혈압 안정, 근육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중국인 대부분은 수박씨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수박씨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많아 체지방의 축적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효능도 탁월해 피부를 윤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구충작용을 하는 쿠쿠르비타신이 풍부해 기생충 예방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기 힘들다고 멀리하거나 버리는 식자재 중에는 풍부한 영양을 지닌 것들이 많습니다. 버려지는 음식들을 잘 살펴보며 식재료 전체를 다 먹는 전식을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6번째, 부드러운 음식만 먹기. 전식, 가급적 식재료 전체를 먹는 대신 먹기 좋은 부분만 골라 먹는 것도 나쁘지만 애초에 딱딱하거나 거친 음식 대신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 식습관이 더 문제입니다. 어른 중에도 아이처럼 거의 씹지 않아도 되는 빵이나 음료, 라면, 패스트푸드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갈수록 이런 식습관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 식사 태도는 영양 균형을 그르칩니다. 부드러운 음식 가운데 영양이 풍부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식자재의 여러 부위 중에서 부드러운 부분만을 뽑아내고 선별해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담긴 많은 영양분이 소실되고 맙니다. 또 부드러운 음식만 찾다 보면 거칠고 질긴 혹은 쓴맛이 나는 음식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부드러운 음식 대신 거친 음식을 먹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치아 건강을 해칠 정도로 딱딱한 음식을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통밀과 같은 통곡물, 견과류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질긴 나물 반찬을 피하지 말고 식단에 올려보라는 뜻입니다. 부드러운 음식 대신 씹기가 조금 힘든 음식을 먹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부드러운 음식과 치매는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조금 거친 음식을 꼭꼭 씹는 행위는 뇌를 충분히 자극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작 활동은 소화는 물론이고 인지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7번째, 쓴맛, 아린맛, 신맛 나는 음식 피하기. 우리 입맛은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간편하고 익숙한 맛에 길들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편한 맛이라고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단맛, 짠맛일 것입니다. 달고 짠 음식에 우리는 아주 쉽게 길들여집니다. 더러 매운맛에 열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역시 어디까지나 단맛, 짠맛의 연장선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편한 맛, 쉬운 맛만 찾다 보면 정말 중요한 영양소, 정말 중요한 식재료와는 멀어지고 맙니다. 정말 중요한 영양소와 식자재 중에는
쓴맛이 나고 아린맛이 나고 신맛이 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쓴맛 채소인 여주는 울퉁불퉁한 모양의 오이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카리브해 지역에서 주로 재배됩니다.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해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수촌 오키나와 주민들이 즐겨 먹는 건강식으로 유명합니다. 또 민들레 잎 역시 쓴맛이 강합니다. 민들레 잎에는 칼슘, 망간, 철, 비타민 A와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백내장과 황반 변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카로티노이드인 루틴과 제아잔틴이 들어있고 100g당 4g의 이눌린 형태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쓴맛 나는 음식을 계속 멀리한다면 이런 음식이 주는 건강한 효능을 취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식습관이 쌓이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물을 멀리하는 생활. 물은 각종 영양소를 전달하며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등 필수적인 신체 활동을 돕습니다. 따라서 물을 자주 마시는 일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입니다. 물에는 아무 영양이 없지만 물만큼 식사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음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식욕과 갈증을 혼동합니다. 이 두 욕구를 느끼는 뇌 부위가 매우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갈증을 배고픔으로 느껴 음식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충분히 물을 마셔야 배고픔의 유혹에서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잦은 결식. 현대인은 과식도 자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굶기도 자주 합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사해 보면 아침을 거르는 사람이 10명 중 3명이나 됩니다. 이런 추세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다이어트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침을 거르면 점심이나 저녁에 과식하기 쉽습니다. 또 자주 결식하면 우리 몸의 식사 담당 호르몬인 렙틴, 그렐린, 인슐린의 분비 체계가 흐트러지고 심리적인 문제도 생기기 쉽습니다. 이는 몸에 매우 해로운 식사 습관입니다.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이상적인 식사 방법은 삼시세끼를 정시에 조금씩 소식하는 규칙적인 식습관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이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 나쁜 식사 습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인삼처럼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두 가지 음식을 장기간 먹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효과를 보겠다는 건 그리 바람직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좋은 음식을 식단에 올리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식사에서 건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을 먹어야 할까요? 어떤 음식들로 건강과 면역력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미국 정부의 건강 정책에 따라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암 예방에 효과 있는 음식 48종류를 선별한 식품 피라미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피라미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그 중요도가 높아집니다. 즉, 항암 효과, 암 예방 효과가 커지는 것입니다.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는 마늘이 있습니다. 마늘은 가장 탁월한 항암 식품입니다. 매일
마늘 한쪽에서 두 쪽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에 걸릴 확률이 50%나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마늘의 주요 성분이자 마늘 냄새의 원인이기도 한 알리신은 암 예방 효과가 탁월합니다. 마늘에는 파이토케미컬의 일종인 알리신, 알리움, 이오시아시아네이트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들은 발암물질을 해독하고 암 생성과 발달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된 성분들입니다. 또 이 성분들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 외에도 양파, 파, 부추와 같은 백합과 채소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항암작용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히면 더 주요 성분이 몸에 잘 흡수되므로 최대한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셀레늄, 비타민C, E, 구연산과 같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은 폐암이나 위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A, C, E, K, B1, B2가 풍부하고 칼륨, 칼슘, 아연과 같은 미네랄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엽산은 암 억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에는 식스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연구를 통해 결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 국내 연구진에 의해 췌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생강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면역세포인 T세포의 활동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으며 점액의 생산을 억제해 점액에 의해 콧구멍 등이 막히는 현상을 없애기도 합니다. 각종 버섯 역시 대표적인 항암식품입니다.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 NK세포 등을 활성화해 암의 성장이나 전이를 막아줍니다. 몇몇 버섯 종류는 실질적인 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차가버섯, 표고버섯, 상황버섯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양배추는 요구르트, 올리브와 함께 3대 장수식품으로 꼽힙니다.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그 자체로 강력한 항암 면역 작용을 하며 백혈구와 사이토카인의 작용을 높여줍니다. 또 유방, 간, 대장, 위, 배, 식도 등에서 종양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배추는 삶거나 볶는 것보다 최대한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양배추의 일종인 브로콜리에는 위암과 위궤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파괴하는 비타민 U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셀레늄이 많은데요. 셀레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브로콜리에는 또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암이나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사멸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유방암, 췌장암, 백혈병, 전립선암, 결장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뛰어납니다. 브로콜리, 컬리플라워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슈퍼푸드로 분류되는 것은 이런 강력한 항암 효과 덕분입니다. 몇몇 십자화과 채소는 암세포의 성장을 늦추는 황산화제인 글루코시놀레이트와
이소티아시아네이트의 함량도 높습니다. 이 밖에도 시금치, 케일, 파슬리, 샐러리 등과 같은 녹색 잎채소의 엽록소는 소화관 작용을 촉진하고 해로운 환경 독소를 제거하며 간 기능을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 감자나 블루베리, 인삼이나 녹차 역시 여러 연구를 통해 항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식품입니다.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 카테킨의 에피칼로가테킨 갈레이트 성분은 암세포 증식을 절반까지 떨어뜨리고 치매도 예방합니다. 중금속을 해독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비만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녹차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차나무에 어린 새순을 갈아 분말로 만든 말차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식자재인 양파 역시 지방 함량이 적고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또 양파에 있는 알릴프로필 디설파이드라는 성분은 발암물질의 독소를 제거하고 퀘르세틴 성분은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양파는 하루에 반 개 이상 먹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 성분이 양파 껍질에 풍부하므로 가급적 껍질을 많이 벗기지 말고 먹어야 합니다. 미역, 김, 다시마 등과 같은 해조류 역시 식이섬유수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또 해조류에 포함된 fu코이단 성분은 체내 면역력을 높여 암세포를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조류는 오래 끓이면 여러 건강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 샐러드나 무침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심장 건강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은 쓸개에서 담즙이 잘 나오도록 해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비타민 A, D, E, K 등의 수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역시 흔한 음식인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 몸속 미생물을 배출시켜 기도와 소화관, 피부의 점막 표면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들어 새롭게 암 예방이 확인된 식품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로 들면 오레가노, 블랙커런트, 블루베리, 아로니아, 아사이베리, 노니 등도 연구를 통해 항암 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설명한 식품들에 비해 이들은 2차 가공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열대에서 자라는 노니는 다양한 건강 증진 효과를 가진 식품이지만 식품 자체의 특성이나 지리상의 이유로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쳐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잘못된 가공 때문에 노니 제품에 중금속이 포함된 것이 보도되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니 새롭게 건강 증진 효과나 암 예방 효과가 확인된 식품일지라도 제작, 유통이 과연 안전한지 확인하는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제시한 항암식품을 직접 기르거나 유기농 재료를 구입해 가정에서 조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섭취 방법일 것입니다. 덧붙여 지금까지 설명한 항암 음식이 마치 암의 치료에 극적인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암 효과가 증명되었더라도 실제 항암 약제들에 비하면 그 효과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암과 식품과의 관계를 과장해 특정 음식이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극적인 효과가 있다고 과대 포장하는 광고나 정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학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물 가운데서 극적인 항암 효과를 가진 물질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항암 식품에 대해서는 평소 이것들을 꾸준히 섭취할 때 보조적이면서도 얼마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책은 면역력, 인생의 건강이 짐이 되지 않게 였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무병장수의 비밀, 면역력이 답이다라는 서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박민수 박사님은 현재 의사이자 또 구독자 54만 명을 보유한 박민수 박사라는 유튜브 채널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 오셨는데 또 이렇게 책까지 직접 집필하셨네요. 이 책은 면역력에 관한 궁금증을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질문이 무려 100가지에 이릅니다. 면역력이란 게 대체 무엇인지, 면역 시스템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지 등등 그야말로 면역력에 관한 웬만한 궁금증은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하고 세세한 질문들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우리가 앓는 병의 양상도 달라지면서 복합성 질환의 시대로 향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복합성 질환은 일단 발병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특징, 즉 원상복귀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 수단이 부족하다는 특징도 있고요. 따라서 복합성 질환은 조기 발견에 의한 조기 치료 및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방은 다들 아시겠지만 평소 건강관리와 그리고 면역력을 키워야겠죠. 이렇게 중요한 면역력에 관해서 신뢰할 수 있고 올바른 정보를 한 번쯤은 제대로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이 책 면역력, 인생의 건강이 짐이 되지 않게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며 독서, 글쓰기가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면역력에 관한 건강 정보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낭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